안녕하세요. 결혼을 한 지 8개월 만에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지금 현재 조정기간 중인 28살 여자입니다. 저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과 2년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지인 따라 놀러갔던 모임에서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같은 지역에서 지냈습니다. 제게 첫눈에 반했다며 들이대는 남편의 대시가 당시에는 싫지 않았고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저도 호감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제게 반했다고 하니까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뒤에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저희가 함께 지냈던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보고 매번 애기야 라고 부르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을 걸었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주변에서도 오빠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진짜 지극정성이라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남자친구가 정말 최수종 같은 사랑꾼이라고 하면서 부러움도 정말 많이 샀고요. 게다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서프라이즈로 저희 동네에 찾아와서 이벤트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흔치 않은 남자를 만났던 사실에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고 결혼을 결심했던 거였고요. 제가 원하는 프로포즈는 노을 지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로맨틱하게 반지를 받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제가 꿈꿔왔던 프로포즈를 해주었어요. 저와 평생 함께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감동에 벅차 눈물이 맺혔었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제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눈에 뭐가 끼고 귀에 뭐가 꼽혀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는지 저는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제가 드라마 여주인공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 웬걸? 결혼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딱 3개월 만에 사람이 바뀌더군요. 제가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 남편이 옮기는 것이 더 빨랐고, 게다가 시댁보다 친정이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서울로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친정에서 감사하게도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를 제 명의로 마련해 주셨고, 남편과 시댁 쪽에서는 혼수를 가져왔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양가 상의하에 생략했고, 시댁에서 혼수만 해오는 대신 차를 한 대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딱 3개월 만에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술을 즐기는 편입니다. 꽤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저는 과음은 하지 않아요. 잠들기 전에 마시는 와인 한 잔, 저녁 술자리에서 마시는 소주 몇 잔, 드라마 보면서 맥주 한 캔, 이 정도로 먹습니다. 저는 맛있는 안주와 술 몇 모금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술에 미쳐 살더라고요. 연애하던 시절부터 남편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저녁에 술을 한 잔씩 하기도 했고,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어도 남편에게 술자리가 많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으니까요. 같이 마시던 시절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주를 하는 거니까 물론 저도 좋았고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 것은 기본이고 귀가 시간도 새벽 1시는 우습게 여기더군요. 술에 떡이 돼서 새벽에 차를 운전해 데리러 갔던 적도 수십 번은 좋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다 좋다고 치더라도 딱 하나 용납되지 않는 것은 꼭 여자를 끼고 술을 먹는 버릇이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오래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핀 걸로도 모자라 바람핀 사람과 결혼까지 하는 바람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바람을 피는 행위는 때려 죽여야 된다는 둥, 역겹다는 둥, 상처 주는 행동을 어떻게 하냐는 둥, 자기는 죽어도 바람 못 피겠다는 둥, 우리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자, 그런 말을 하길래 과거에 여자한테 많이 대었고 엄청 많이 힘들어했구나
하는 생각에 알겠다고 약속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안아줬었는데 그랬던 놈이 제게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금 20번은 좋게 됩니다. 처음엔 남편이 술자리가 많은 것을 이해했어요. 원래 그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친구도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게 잘못이었던 걸까요? 잦은 과음과 폭음에 술주정까지. 제가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에게 이러지 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기도 했고 큰 소리를 내며 싸우기도 했죠. 처음 낯선 여자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피가 차게 식는 기분이더라고요. 집을 비운 사이에 저희 둘의 신혼집에 노래방에서 부르는 낯선 여자를 집에 끌어들였더라고요. 하루 자고 오겠다고 하고 나간 것이었는데 친정에서 신혼 초부터 그렇게 집을 비워 버릇하면 안 된다고 돌려보내셔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펼쳐진 광경에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자 당연히 그 여자들도 놀랬겠죠. 당신들 누구냐고 미친 것 아니냐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술이 깨는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그 여자들 집 밖으로 전부 내쫓고 엄청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통곡을 하는 제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마음을 준 건 아니잖아. 그냥 이해하기만 한 거야. 그 사이에 네가 찾아온 거고. 마음까지 줘야 바람인 거지. 나 바람 핀 건 아니야. 내 마음은 너만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 마음은 네 거잖아. 결혼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고작 3개월 만에 그 난리를 하게 한 놈이라면 그때 헤어졌어야 했던 건데 생각 없이 결혼했단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가고 넘어가니 제가 화를 내거나 울거나 애원을 하거나 감정 표현을 하게 되면 폭언의 폭력은 예산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또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제게 걸려 제가 소리를 빽 지르니 제 뺨을 때렸고 자신이 너무 놀라서 실수했다고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빌길래 넘겼습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자 우리 대화라도 좀 하고 살자 등등 얘기를 꺼내면 저와의 대화도 나중엔 피하기 시작했어요. 피곤하게 만들지 마라. 내가 대화하기 싫게 만든 원인이 전부 너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못살게 구니까 내가 밖으로 나돌지. 이딴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면 남편 혼자 폭발해 폭언과 폭력을 제게 행사했고 저는 제 집을 두고 밖으로 나가 피해야 했습니다. 친정에 알리면 부모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는 건가 싶어 감히 알리지도 못했어요. 집 나가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겁나고 무서워서 내가 남편에게 더 잘 대하면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집에 들어오길 숱하게 반복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과 결혼 전에 제 결혼을 말렸던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날 모르는 번호로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제 전화번호를 보고 실례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고 말이에요. 누구냐는 제 질문에도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니 약속 장소에 나오면 말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제 남편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만났으면 한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나니 생각보다 무시하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남을 잘 믿는 성격이 아닌데도 그 자리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예쁜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그 사람의 정체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여성의 말에 제 표정이 티가 많이 나게 굳어졌던지 미리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아량 넓은 여자로 보이고 싶어 괜찮다고 무슨 일 때문에 제게 만남을 요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제게 사진 몇 장과 각서로 보이는 종이를 쓱 내밀더군요.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쪽이 제 말 믿지 않으셔도 되고 흘려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세요. 전 여자친구인 제가 이렇게 그쪽을 뜯어말리는 모양새니까 제가 아직 미련이 남았구나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 저도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건넨 사진들? 전부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한테 맞은 흔적들입니다. 각서?
수십 장 썼던 것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어요. 매일 폭언에 시달렸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손부터 올라갔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혼은 너무 이른 것 같지 않나요? 제가 건넨 것들이 제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고 그쪽이 겪게 될 미래예요. 제가 그쪽 말을 어떻게 믿죠? 제 남자친구 말로는 그쪽 오래 만나고 난 뒤에 바람을 폈고 그 바람 폈던 상대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고 헤어지자고 하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다 조작된 증거고 당신이 그 결정을 후회해서 제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 제게 헛소리를 하는지 어떻게 믿죠? 그 사람이 그러던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바람을 핀 건 그 사람이라고요. 저희 동거까지 했던 사이예요. 근데 매일 밤마다 술에 여자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기억이거든요. 하긴 제가 결혼한 것은 맞는 말이니 그 사람 입장에선 제가 바람 폈다고 얘기하고 다녀도 뭐 이해는 되네요. 전 그 사람과 헤어지고 지금 남편을 만났고 그 사람과 달리 지금 제 남편은 저를 올곧이 사랑해주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령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 비난할 자격 따윈 없어요. 여자들 불러서 술을 마시는 것에 환장한 사람이고 술기운이란 핑계로 정말 많은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고요. 저도 정말 헤어지는 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당신이 내 말 믿지 않아도 좋고 오해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한 대가는 매우 클 거예요. 그쪽은 결혼한 이후로 가슴에 피멍이 들 거고 두 눈에 피눈물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 이 결혼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구는지 궁금하시죠? 일면식도 없는 여자가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받은 은혜에 갚는 거예요. 저도 당신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났던 여성분이 절 찾아와 말려줬거든요. 당시에 저도 그쪽처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저한텐 한없이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못 믿어도 괜찮고 그 선택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웬 미친 여자인가 하고 넘겼고 남편에게는 상처를 준 여자니까 일부러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멍청하게 그때 만난 사람이 귀인인 줄도 몰랐던 거죠.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여성분의 말은 3개월 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안고 가려고 다짐했습니다. 멍청했던 제 과거의 선택이 미칠 듯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제가 선택한 미래니까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산한 제 아이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입맛도 없어지고 몸이 안 좋아졌던 것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감기 기운처럼 계속 춥고 아프고 축 늘어지고 그때에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고 남편에게 신경이 쏠려 달마다 했던 생리가 멈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새벽 3시가 되도록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남편이 자주 가는 단란주점에도 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을 앉혀놓고 술 처먹으며 놀고 자빠져 있더군요. 근데 그 모습이 그날따라 왜 폭발할 것처럼 화가 나던지 저는 결국 깽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미친 듯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숨을 쉬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끝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고 주위를 둘러보니 응급실이더군요.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고요. 제가 일어난 것을 본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서 의사 선생님을 부른다고 말을 했고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제가 알게 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임신 8주 차인 임산부였고 충격에 의해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정신을 잃어 병원에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느꼈던 제 감정은 감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비참했고 제 자신이 그토록 멍청할 수 없었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 생각이 나더군요.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을 아이마저 떠나보낸 제가 남편에게 무슨 정이 있다고 데리고 살겠습니까? 제가 그런 결정을 마음속으로 내리고 있을 때 남편이 눈을 떴고 그런 남편에 대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보며 간호사들께 이 사람 끌어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편은 보건요원들에 의해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길로 친정에 전화해 부모님들을 오시라고 했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울면서 말했습니다. 욕먹어도 괜찮은데 왜 이제 말을 했냐고. 저를 안으면서 엉엉 우시는 부모님을 보니 진짜 오만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전 여자친구분의 말이 맞았는지 이혼을 하겠다 결심을 하자 남편이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쉽게 놓아주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리석었다,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 등등 그제서야 제대로 된 사과를 뱉으면서 말이에요. 남편으로도 모자라 시댁 부모님들까지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부족한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비시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간 제가 시댁에 남편의 행동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남자들은 반항하는 시기가 있다고, 그러는 것도 한철이라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어련히 돌아오지 않겠냐고 해놓고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온 가족들이 출동해 저를 뜯어 말리더군요. 남편을 포함한 그 집안 식구들한테 이혼 서류를 던지고 말했습니다. 지금 도장 찍으면 협의이혼이에요. 안 찍으면 소송할 거고 변호사 만나러 갈 겁니다. 도장 찍고 협의이혼으로 가면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빼고 결혼할 적에 가지고 온 것들 다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가잖아요? 저 받을 거 다 받아내고 끝날 거예요. 저라고 독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보, 아니, 야, 내가 찍어놓은 폭행 흔적들하고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해도 나한테 유리해. 네 카드 내역도 증거로 써줄까? 맨날 첫날 술 처마시고 노는데 돈 쓴 것만 해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너인 것 같지 않아? 도장 찍어. 그럼 결혼할 때 서로 들고 온 것만 나눠 가질 거니까. 만약에 이혼 못 해준다 뻗대면 위자료까지 줘야 될 거야. 생각 잘해.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절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고, 남편은 도장을 찍었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떨어져 살고 있지만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생각 없이 결혼했다고 눈총받고 뒤에서 욕을 먹을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차마 결정하지 못한 선택이었는데, 제가 먼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지금은 친정에 들어왔어요. 신혼집 쪽은 쳐다도 보기 싫어서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현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다시 생각해보라고 남편으로부터 연락은 오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완벽하게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감춰지지가 않아요. 제게 이러는 것도 잠깐이란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 치부와도 같은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결혼을 망설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예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고 파혼보다 헤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도 파토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망설여지신다면 시간을 더 가지고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의 그러한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며 기다려줄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일 테니까요. 저도 가끔 생각하곤 한답니다. 만일 그때 남편의 전 여자친구의 말에 귀를 좀 더 기울여서 결혼을 물렀다면 지금의 저는 어떨지 말이에요. 이젠 전 남편이 될 그 사람이 평생 혼자 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남의 집 귀한 딸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얼른 조정기간까지 끝이 나서 완벽하게 헤어지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